안녕하십니까.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동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모두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아젠다는 먼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위한 네트워킹 서비스와 스토리지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근 발표된 VMware 클라우드 온 AWS 그리고 AWS 아웃포스트 서비스를 어떻게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가 주는 이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까지 온프레미스에서 구현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클라우드에서 구현하고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포함시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기존의 새로운 서비스로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들과 달리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즉시 비즈니스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모든 인프라스트럭처의 관리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대신해 주므로 여러분들은 관리에 대한 부담을 현저하게 줄이실 수가 있고 실제 사용한 만큼 리소스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심으로 비용에 대한 최적화를 자연스럽게 이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는 지난 10여 년간 제공해온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보안의 이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많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은 이미 온프레미스의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현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이 온프레미스와 새로운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나처럼 운영하고자 하는 많은 요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온프레미스의 운영 경험, 기술을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온프레미스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역시 또 많은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엄청난 규모의 하이브리드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클라우드로 갈 것인가 또는 모두 다 클라우드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고민하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가 운영에 대한 일관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여러분들의 운영 경험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온프레미스에서 활용하던 다양한 관리 도구들도 역시 클라우드에서 활용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에서 유지하고 있던 다양한 관리 체계, 보안 체계를 역시 변함없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이룩하시기를 바라실 겁니다. 역시 우리의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수준의 SLA를 만족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통해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바로 클라우드 버스팅입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온프레미스는 물리적인 자원의 한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요구로 또는 시장의 요구로 급격한 용량의 증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시간 새로운 캐패시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한 준비 기간과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절차들을 가지고 수개월 이후에 실제 서비스에 투입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AWS가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원할 때 온프레미스와 부족한 용량은 클라우드에서 즉시 실행하는 형태의 클라우드 버스팅 비즈니스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례로 특정 기업이 온프레미스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드로 HPC 컴퓨팅을 구현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서 수많은 HPC 컴퓨팅 노드가 또다시 필요해진다면 실제로 그 노드들이 온프레미스에 디플로이 되기까지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일반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추가적인 분석 요건을 위해서 클라우드에서 단 몇 분 만에
수백 수천 대의 노드를 곧바로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 데이터 센터와 우리가 흔히 백업 또는 DR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을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이미 구현하고 계신 많은 고객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스탠바이 데이터 센터나 DR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에서 구현하신다면 추가적인 데이터 센터의 소싱이나 상면의 준비 등이 필요 없이 곧바로 클라우드를 여러분들의 DR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방법론입니다. 이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손쉬운 리프트 앤 시프팅과 같은 리호스팅이라고 불리는 단순히 실행되는 공간을 클라우드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 클라우드의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리아키텍팅 또는 리팩토링과 같은 작업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주는 가장 이점 중에 하나인 글로벌 확장이 손쉽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외에 있는 유명 ISP의 데이터 센터 상면을 임대하거나 거기에 여러분들의 피지컬한 장비를 설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내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셨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시장 진출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외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AWS 클라우드를 통해서 지금 즉시라도 수분 이내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글로벌로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로 이동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기업 어플리케이션은 온프레미스 환경에 최적화되어 이미 구성되어 있거나 로우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데이터가 발생하는 소스에서 멀리 떨어진 퍼블릭 클라우드로 라운드 로빈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온프레미스 자체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실제로 클라우드까지 전송해서 처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러한 분야들이 최근에 발표되는 많은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기 어렵다고 하는 다양한 분야들을 보고 계십니다. 흔히 통신기죽과 같은 로우 레이턴시가 필요한 서비스들, 또는 역시 로우 레이턴시가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 그리고 제조 공장에 필요한 제조 자동화 또는 센서, 로봇과의 통신을 위한 로우 레이턴시 서비스들은 전통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실행되기가 어렵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기 위한 부수적인 서비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여러분의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것처럼 동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데이터 센터가 있고 제2, 제3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 데이터 센터와 제2, 제3의 데이터 센터는 일반적으로 전용 회선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하시게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한 하이브리드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연결을 위해서 다이렉트 커넥트 그리고 사이트 투 사이트 VPN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는 여러분의 온프레미스 또는 IDC와 AWS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전용 회선을 통해서 항상 예측 가능한 수준의 서비스 레이턴시를 보이는 형태의 연결 구성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이라고 불리는 인터넷을 활용한 안전한 연결입니다.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와 AWS 퍼블릭 클라우드를 인터넷을 사용하되 양 종단을 IPsec 터널을 통해서 암호화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치 전용 회선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서비스의 차이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의 경우 인터넷의 품질에 따라서 그 대역폭과 레이턴시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간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중대규모의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항상 예측 가능한 수준의 품질을 보이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선호하시게 됩니다. 라우트 53 리졸버의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DNS에 대한 질의를 온프레미스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의 서비스이고, 클라이언트 VPN은 이동 사용자를 위해 여러분들의 주된 업무가 AWS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시는 것처럼 원격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AWS 클라우드 내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VPN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와 AWS 클라우드를 하나로 매끄럽게 연결하는 것이 이 하이브리드 네트워킹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온라인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론들입니다. 첫 번째,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은 AWS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한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을 S3로의 데이터 전송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온프레미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시간 로그성 데이터들을 AWS 클라우드로 실시간성으로 전송하는 형태인 아마존 키네시스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SFTP를 통한 아마존 S3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마존 S3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온프레미스에 운영되는 스토리지와는 입출력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SFTP 서비스를 아마존 S3 앞에 배치함으로써 전통적인 온프레미스의 관리자들은 익숙한 SFTP를 통해 S3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의 내용을 아마존 S3 또는 아마존의 EFS와 같은 다양한 AWS의 서비스로 복제할 수 있는 AWS 데이터 싱크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오프라인 데이터 전송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로 전송해야 된다면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AWS는 스노우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AWS 스노우볼은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로 스노우볼 스토리지를 배송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온프레미스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AWS 스노우볼 스토리지로 복사를 하시게 됩니다. 복사가 완료되면 스노우볼 디바이스는 AWS의 데이터 센터로 보내어지고 AWS의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로 인제스천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 적정 용량의 컴퓨팅 서비스와 적정 용량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AWS 스노우볼 엣지 서비스입니다. 스노우볼 엣지 서비스는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통합된 형태로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 설치되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AWS의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입니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의 주 목적은 온프레미스에 있는 스토리지를 AWS 클라우드와 연계시켜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타입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파일 게이트웨이, 볼륨 게이트웨이, 테이크 게이트웨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파일 게이트웨이를 보면 파일 게이트웨이는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가 설치가 됩니다. 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는 가상 머신의 형태 또는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 게이트웨이는 여러분의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들에게 SMB 또는 NFS 볼륨으로 보여지게 되고 여러분의 온프레미스에 있는 다양한 서버들이 이 파일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순간 이 데이터는 AWS S3로 자동 전송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볼륨 게이트웨이입니다. 볼륨 게이트웨이는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 프로비저닝 되어서 여러분들의 서버에 아이스카시 타입의 블록 스토리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아이스카시로 연결된 이 볼륨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궁극적으로는 이 데이터는 AWS상의 EBS 볼륨으로 만들어지고 이 EBS 볼륨은 AWS상에 있는 EC2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온프레미스와 같은 유형의 볼륨으로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테이프 게이트웨이입니다. 테이프 게이트웨이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가 VTL 장비로 에뮬레이션 되어 여러분들 온프레미스에 있는 백업 마스터 서버 또는 백업 미디어 서버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VTL 디바이스는 여러분들의 백업 서버에 테이프 라이브러리로 보여지게 되고 백업 정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백업하게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AWS의 S3 또는 글레이시어로 장기 보존되게 됩니다. 이 테이크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백업과 소산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 있는 스토리지의 확장을 억제하고
점진적으로 AWS 스토리지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NFS 서버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NFS 서버가 용량 증설이 필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이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는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NAS 서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AWS의 S3로 자동 동기화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만일 이 모든 스토리지에 있는 모든 내용이 AWS의 S3로 동기화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온프라미스의 파일 게이트웨이를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동일한 AWS의 S3 버킷을 온프라미스에 서비스하면 실제 기존에 운영 중이던 NFS 서버를 제거하셔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에서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와 파일 게이트웨이를 같이 쓰는 이유는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는 오직 데이터에 대한 복제만을 담당할 뿐이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일 게이트웨이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캐시 볼륨을 통해서 빠르게 온프라미스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응답을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백업의 사례입니다. 온프라미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백업 소프트웨어는 많은 형태의 타겟 디바이스를 지원하는데 그중 하나가 스토리지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VTL 디바이스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백업 디바이스에서 백업 정책으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스케줄링해서 백업하시기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AWS의 S3 또는 글레이시어로 아카이빙 되게 됩니다. VMware Cloud on AWS 서비스는 작년 여름에 서울 리전에서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주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나처럼 연결하거나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또는 익숙한 툴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 온프라미스에서 VMware 환경을 유지하시던 고객분들에게 가장 큰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VMware Cloud on AWS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좌측에 고객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VMware 환경을 구축해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AWS의 리전에 VMware Cloud on AWS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VMware Cloud on AWS 환경을 구축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VMware 환경과 하나로 관리 운영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VMware는 이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링크 모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버추얼 센터를 하나의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VMware Cloud on AWS도 전통적으로 VMware를 관리하는 방식의 툴을 통해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VMware Cloud on 서비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네이티브 AWS 서비스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성한 VMware Cloud on AWS 서비스는 곧바로 AWS의 다양한 네이티브 서비스와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만일 웹서버 또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VMware Cloud on AWS로 구성하시고 난 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아마존 RDS를 곧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웹서버나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데이터를 S3로 저장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인테그레이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VMware Cloud on AWS를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온프레미스에서 운영 중인 VMware 환경이 리프레시 시기가 도래했을 때 새로운 환경으로 리프레시하는 것보다 VMware Cloud on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상황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데이터 센터의 확장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2, 제3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대신 VMware Cloud on AWS를 제2, 제3의 데이터 센터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많이 선호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재해복구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비즈니스 요건으로 여러분들의 백업 또는 DR 데이터 센터를 요구받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운영 중인 워크로드, 즉 VMware 환경으로 다수 만들어진 워크로드를 VMware Cloud on AWS와 DR을 구성하시게 되면 손쉽게 재복구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VMware의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VMware Cloud on AWS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과 인티그레이션해서 차세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VMware 클라우드 온 AWS 서비스는 다양한 국제 표준 인증과 여러 가지 규정 프로그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상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AWS 인프라를 온프레미스에서 설치 운영하는 아웃포스트입니다. 재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됐던 이 아웃포스트 서비스는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혁신적인 인프라를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 설치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AWS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또는 리전에서 운영된 것과 동일한 최신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온프레미스에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AWS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모든 API 또는 관리 체계를 그대로 제공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실제로 이 아웃포스트가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 설치되지만 실제 관리는 AWS의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기존의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하게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아웃포스트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컴퓨팅 용량과 스토리지 용량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AWS의 아웃포스트 설치팀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온사이트로, 온프라미스로 아웃포스트를 공급하고 모든 설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필요한 사전 조건이 모두 완료가 되면 실제 여러분들은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이 아웃포스트 서비스를 관리하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실제 AWS 아웃포스트의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의 표준 렉으로 공급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문하신 만큼의 컴퓨팅 또는 스토리지 용량으로 프로비징되어 실제로 여러분들 온사이트로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웃포스트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요구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공조나 전원, 전력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전 요구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AWS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네이티브 AWS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이 아웃포스트에는 AWS의 EC2, EBS, RDS 또는 컨테이너 서비스와 같은 네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VMware 클라우드 온 AWS입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로 공급되는 이 아웃포스트에 VMware 클라우드 온 AWS가 구동이 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VMware 환경과 하나의 환경으로 온프레미스에서 모두 운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웃포스트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동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현재 서울 리전을 기준으로 하면 3개의 가용 영역이 있게 되고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 아웃포스트가 설치되게 될 겁니다. 온프레미스에 설치되는 이 아웃포스트는 AWS 리전의 일부분, 즉 가용 영역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웃포스트는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와 로컬 게이트웨이로 직접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되어 우리가 기대하는 로우 레이턴시의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WS는 그 누구보다도 더 폭넓고 깊이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용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 그리고 관리 운영에 이르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프라가 온프라미스와 하이브리드가 하나처럼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AWS가 제공해 드리는 폭넓고 깊이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혁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부탁드리면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